지금부터 AI 활용 발생학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건 서러운 부분에서 음, 카네기 스테이지에서 폰 베이어 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음, 역사적으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주장이 있었구나. 음, 도식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 비슷한 모습을 아예 인간 배아가 물고기 단지를 거친다는 증거로 해석했다고 하네요. 콘베이어스 러에는 그냥 배아가 완전 발생 초반에 비슷하게 보였고 후에 점점 성체를 가면서 다른 종의 성체와 점점 멀어진다는 걸로 해석을 했는 반면 개통 반복설에서는 아예 어류, 포유류 단계를 거친다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궁금한 건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에서 왜 엠브리오를 14일까지만 보관하기로 했는지인데요. 왜 하필 14일이어만 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프라이미티브 스트레이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책성이 분명히 규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미티브 스트레이크를 기준으로. 10살 이전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갈라져 나올 수 있어서 하나로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라이미티브 스트레이크가 생기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하나의 개체로 운명이 결정된다. 제논 14일 이후 기준인데 연구를 했을 때 거의 어디 형성 직후 기관 형성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Hermetic Strake gastrulation 이후에는 발생의 핵심 전환점인데 제한이 걸려서 gastrulation의 정확한 과정은 아직도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신경 발생의 초기 원선이 생기고 나면 원선이 이제 프라이미티 스트레이크였죠. 신경판이 형성되고 뉴럴 튜브가 만들어지는데 의학적으로 엄청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때 문해증이 생길 수도 있고 척추 갈림증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영어로 단어를 배웠었죠. 인비트로 연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좌우 비대칭성도 간과 같은 장기들이 비대칭을 띠게 되는 과정 14일 이후부터 요 비대칭이 뭔지 저는 처음 보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질문을 해볼게요. 기관 형성의 초기 단계. 오르가노제네시스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겠죠. 왜냐면 2주 이후부터 3, 4주차부터 뭔가 확실하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쓰이는 모델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스템셀 derived embryo 셀은 본 적이 있죠.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는. 왜냐면 플레리포텐시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 추가로 질문해 볼게요. 먼저 좌우 비대칭성.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 심장은 왼쪽에 치우쳐져 위치하는 것도 좌우 비대칭성의 표함이 된다고 합니다. 위치 차이가 좌우 비대칭성인데 왜냐면 완벽하게 대칭이 당연히 아니겠죠. 손모 운동, 손모가 실리아가 한쪽으로 액체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좌우축을 설정하는 핵심 신호, leftward flow, 그러니까 왼쪽으로 흐르는 플로우가. 신호 전달 분자도 메소덤 왼쪽 측부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됩니다. 반대 위치. 이상이 생기면 완전 다 반대로 되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좌우축 설정. 분자 기전은 또, 심장, 예를 들어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 발생가 있을까? 팩트가 있네요. 심장관 형성과 루핑. 이거는 크리스틴이랑 좀 관련이 있나 궁금합니다. 기대칭 공장?
장기가 반대 위치. 문제가 생기면 모두 장기가 반대 위치할 것이고 오른쪽으로 자리 잡으면 어려워진다. 아까 만들었던 좌측 신호 흐름이랑 굽어 들어가면서 왼쪽 흉곽에 놓이게 되대요. 심장관이. 심장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게 좌우 비대칭성에 대한 건 이제 해결이 됐고 대체하기 위해 이거를 좀 복사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시 제 모델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게스트로이드 원시선 형성 제일 많이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이건데요. SEC, ESC, 엠브리오 스템셀로 하는 게 있었죠. 줄기세포 착상 후 그리고 마우스에서 줄기세포로 남자 정자 없이 배아 과정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오가노이드 또 자주 쓰이는 모델로 많이 들어봤었는데 전체 왜냐면 이 기관만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도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는 요즘 자주 쓰이는 걸 알고 있는데 한 개가 뭘까? 음, 성숙도가 부족하다. 폐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랑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성숙도가 부족하고 기관 간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감각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윤리적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2주 이후 모든 발생 과정을 확실하게 볼 수 없는 거죠. 일단 특정 시효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가? 배아 연구는 막혀있다는 그 배아라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3주에서 8주 사이의 핵심 발생 단계는 태아부터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태아는 연구가 가능한가요? 8주 미루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를 2주까지만 가능하다. 배아에 한해서는. 다궁 안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임상 영상, 육모막 검사, 태아 조직 샘플링, 유산 조직 연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아기, 태아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예, 이해됐어.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건 아니, 아직 말고 시험 들이 영역 노트는 아직 말고 음, 몰라. 프레네탈 피 이 안에 germinal이랑 엠브리오닉
삐찰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 봐요. 출생까지 구조부터 이렇게 요거 표로 제시해줘. 이거는 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표로 제공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보니까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terminal period랑 embryonic fetal, 개체성 확립 전, 혼성 임신 자체가 종료되는 상황이고, 기형 발생, 위험 최고 시기. embryonic period가 기형 발생 위험 최고라고 하네요. 기능적 가능, gastrulation, neurulation, organogenesis. 카네기 10부터 23, 수정 2주까지. 개체성 확립 전 여기까지는 그래서 아까 연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죠. 착상과 초기 수정부터 2주까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terminal period에서 몰라 항상 헷갈렸던 게 있어서 블라스토사이스트, 게스트룰라. 근데 게스트룰라는 엠브리오닉이 게스트룰라. 구글 구고 나는 막하는 기준이 있어. 몰라. 음, 음, 정리하니까 명확하게 딱 되네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몰라, 구형의 세포집 합체, 그리고 공동 캐비티 없음. 캐비티가 없죠, 그치? 블라스토사이트부터 캐비티가 코엘, 코엘, 코엘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야? 음, 캐비티랑 똑같은 말인가 보네요. 코엘럼. 여기서 자주 나와서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음, 생각에서 단어 정리가나 정보가 단어 뜻이 음, 이거 너무 좋네. 라스트 미분화 세포 사이트 배역 germ layer 코엘 빈 공간 톰 파렌기얼 인도 관련 인도 얼굴 앞치 나올 때 나오죠. 코드 끈 빠슴 물질 제네시스 기원 좁도사도 볼까요? 에피 위 하이포 아래 엔도 안쪽 벡터 바깥 그래서 중간 페리
둘레, 음, 메타, 이후, 프로, 전뇌, 오케이. 아까 보던 거를 좀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ovary like stage, cavity, coil. 여기에는 공동 캐비티가 일단 없고, 사이스트부터는 코엘이 생긴다. 안 밖으로 분화하고, 여기서 이제 이널메스랑 트로포블라스트가 나눠진다. 게스트룰라 스테이지. 네. 어, 예. 2, 3주 차네. 음, 결면함은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개로 분화하기 시작한대요. 2, 3주 차에서 프라미티스 드레이크가 형성이 되면서 세 개의 점 레이어로 분화하기 시작한다. 뉴럴라는 신경배인데 뉴럴레이션이 생긴다. 엑토덤이 두꺼워져서 뉴럴 폴드, 뉴럴 튜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배아라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3, 4주가 되겠습니다. 3, 4주까지고. 어, 팔구, 나나늘 세포, 클레베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는 그럼 모를라에서 나타나는 거겠네요. 클레베지 해서 모를라가 되는 거니까. 세포들이 서로 달라지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어는 하나하나를 얘기한대요. 블라스토사이스트는 블라스토미어들이 분열 재배한 소리 빈 그런 구조를 만든 걸 말합니다. 공간, 위에, 아래 이렇게 겉에 트로포블라스트 태반으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해했어. 이 도식은 어, 다음에 음, 이러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메소덤, 엑토덤, 뉴럴레이션, 뉴럴 튜브, 뉴럴 크레스트, 멜라닌 세포. 음, 제가 또 추가로 궁금했던 건
좀 오래 걸리네요. 원하는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아, 맞네. 이 그림을 제 문제 만들 때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설명을 써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팔과 다리 그리고 트렁크의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특히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다리의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게 차이가 있습니다. 태아기 영양기 때는 머리 비율이 크고 다리 비율은 작다. 체중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유전적 요인, 인종 가계에 따라서 다리 길이 비율 차이가 존재한다. 성별 차이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네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환경적 요인, 운동 여부에 따라 다리 성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호르몬에 따라서 풀센시 매우 짧았다가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이거는 좀 유전공학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요. 최저 분절 발생. 다리 뼈는 페렉시얼 메소덤, 소마이트에서 기원한다고 하네요. 다리의 뼈는 소마이트 수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정도 되지만 사지 위치와 성장 패턴에 따라서 다리 길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림브버드, 어펄 림브랑 로얼 림브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4주차에 림브버드가 형성된다고 되어 있고 림브버드는 분자 신호가 다리 길이에 큰 영향을 준다.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성장 인자가 있으면 더 많이 촉진이 될 수 있고 정황 성장과 분화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엔도콘드리얼 오시피케이션. 오시피케이션이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오타가 엄청난데도 이해를 했네요. 뼈로 연골이나 결합 조직이 점차 뼈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막에서 뼈가 생기면 연골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뼈로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네요. 그래서 아까 엔도컨드리알이랑 컨드랄이랑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장판에서 뼈 길이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혜영 교수님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성장 호르몬 때문에 달라지는 것 같네요. 진화 발생학적 다양성이 있는데 발생 단계에서 림프버드 발달, 성장판 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조절 기전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음흠. 근데 발생학적 특성이랑 난 제 수업 시간에 배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차등 성장. 트렁크의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고 하네요. 트렁크 비율은. 그래프를 보면 트렁크 비율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일 차이가 큰 건 헤드, 그리고 레그, 암, 이 순서로 발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
페퍼의 그로스커브라고 했어야 되나? 우리는 주로 축을 먼저 그리는데 얘는 그냥 위에서부터 생성을 하고 있네요. 응? 어, 그래, 이거. 제네처, 제네럴, 뉴럴, 엠포이드, 제니탈. 아, 스캐먼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어,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학교 문제 낼 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림포이드 20살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림포이드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정부 relative 사이즈? 음, 슈게먼의 성장 발달 곡선인데 relative 사이즈네요. 이게 뭘까요? 음, 음? 무게가 그쵸. 사춘기 때 급격히 200%까지 과잉 성장을 하고 음, 단순한 형태로 200까지 올라갔다가 사춘기 이후 줄어드는 형태가 돼야 돼요. 다시 제대로 그려봐. 음, 너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그래프를 문제 내는데 활용을 하고 싶어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지. 뭔가 다 이상한데. 음, 아니다. 그냥 그리지 말고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하려고. 이 그림이 아닌데 분명히 그쵸? 어, 성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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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축이 일어나죠. 사춘기에 들어오면서 위축된다고는 말할 수 있겠네요. 생게 아니라 조직 전체 크기, 세포 수, 세포 크기, 세포 기질을 종합적으로 말한 거래요. 림프계 조직의 크기는 약 2배까지 커졌다가 사춘기 이후 감소하여 100%로 돌아온다고 말을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거를 좀 이따가 문제를 낼 때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 내가 질문한 브로스컬에 대해 내가 질문한 과 내가 가지고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 하나 만들어 봐. 음, 도달한다. 뉴럴 타입이 아니죠. 림포이드 한번 풀어볼게요. 림포이드 타입은 200%까지 발달하니 위축되어 성인 투지로 돌아간다.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너럴 타입은 크게 성인기에 도달한 이빨 직후가 아니죠. 점점 1차 성장 때 한 번, 2차 성장 때 한 번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니탈 타입은 유아기까지 급격히 발달하지 않습니다. 발달 안 하다가 사춘기 때 갑자기 성장을 하죠. 답이 2번이 맞네요. 괜찮은 선지인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내가 만든 문제 알려놓고 모아서 보여줘. 라고 하면 그때 같이 외워주려면.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뉴럴 타입이 여기 감성이라면 감소가 거의 없어요. 병리적 인원으로 봐야 됩니다.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하이폭시아, 에스케미아, 인펙션, 인플라메이션, 말뉴트리션, 대사 이상, 노화. 뉴럴 타입은 감소하지 않고 안정화가 되는데 퇴행성 질환. 노화. 오, 오. 하나, 노화 하나 더 만들어봐. 뉴럴 타입 얘기만 하네요. 이거 아니고 성인기에 감소하는 경우 없고요. 빠르게 성장하지, 응? 감소하는 것은 정상 발달 과정이 아니죠. 빠르게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네요. 말할 수 있네요. 그러면 림포이드 타입? 아니요. 림포이드 타입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 음, 림, 립에서 음, 손가락 가락 사이에 아포토시스가 발생하는데 있는 면역 병리에서 배운 아포토를 말하는 거야? 면역 병리를 저희가 이미 수업을 했는데 그 내용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병리적 상황의 아포토시스라는 좀 다른 맥락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생리적 피지올로직하다고 하죠. 파이널 쉐이핑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인터디지털 티슈 제거, 물갑기가 없는 손가락 생성, 불필요한 뉴런 제거, 생식기 발생 시 일부 구조 제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아포토시스가 손가락 만들 때 말고도 다른 방향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발달이 필수적이고 세포 외 자극이 없어도 발현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스로 죽는다고 합니다. 면역 관리에서 아포토시스는 생리적 조절이랑 병리 유도가 있었는데 어, 생리적 쉐이핑은 좀 다르다고 하네요. 같은 세포 자멸사이지만 아포토시스 비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포토시스 음, 그러면 여기서 아포토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기형이 있을까? 사지 발달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합지증 다합지증 갈퀴손 그림 예시 그림을 실제 사례 찾아서 보여줘. 음, 아포토시스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엑스레이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분리수술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손가락 뼈는 이름이 뭐야? 응? 핸드플레이트, 그치, 림브버드, 손이 생길 거, 4주차, 5주차, 6주차, 핑거레이가 돌출되고, 메센키멀 티슈, 아포토시스, 연골이
음, 칼틸레지는 연골이죠. 어, 음, 일단 믿어야겠죠? 제가 헷갈린 걸 수도 있고요. 아, 전구체. 음? 자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포토시스로 제거가 된다고 하네요.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문제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식세포를 세포, 만드는 세포가, 즉, 각수 분열을 하는 세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프라이모디어 점셀, 원시 생식세포. 에피블라스트 기원을 한다고 하네요. 2주차쯤 분리가 돼서 난 욕삭에서 고나달 위주로 이동한대요. 생식샘으로 전구세포 감수 분열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나드에서 분화한 PGC는 점셀은 나중에 정자랑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죠. 소마틱 셀은 무조건 체세포, 소마틱은 체라는 뜻인데 분산 분열만 가능하고 마이토시스만 가능하고 메이오시스 전환을 할 수 있대요. 발생 초기에 따로 지정된 점셀 리니지만 가능한 특수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분사 분열 시작 시기 비교표를 만들어 드릴까요? 음, 음, 하나 물어볼게요. 소마틱. 틀렸나? 아, 음, 분할을 나중에 한다는 뜻인 것 같네요.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음,
오, 체세포는 성장 과정에서 감소 분열 절대 아니죠. 프리모디얼 셀은 따로 지정되며 2번이 맞는 것 같고 소마틱 모자이시즘은 돌연변이 생식세포가 아니죠. PGC 이전에 요 선지 체세포 돌연변이는 개체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음. 그다음에 어, 이제 조직 발생으로 좀 가볼 건데 신경계는 다양한 earlier 초기 다양한 조직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성숙 다음에는 할 수 없고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세이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일반적이어서 여러 조직으로 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후에 분화가 끝난 다음에는 더 할 수가 없다. 이거 사지 발생은 혈관으로 갈라지는데 손가락 행성 뒤에는 구조적으로 재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later stage는 왜 이게 근데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음, 제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요? 좀 오래 걸리네요. 다른 어? 잠시만요.
추가로. 오케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항상 얼리어 스테이지로 분류되며 시간이 지나도 성숙세포로 옳지 않죠. 같은 세포라도 잠재성이 감소한다. 맞죠? 성숙 절결구는 레이터 스테이지의 세포로 핵이 없어서 분열 분화가 불가능하다. 맞고 림버트 메센카임이 레이터 스테이지일수록 대생되어서 합지증을 예방한다. 어렵네요. 어, 손가락 굴리는 earlier stage apoptosis라고 하네요. 그죠? 음. earlier stage 세포라는 표현은 영구성 전체성을 의미하므로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동기관과 상사기관의 예시와 그림을 설명해줘. 교수님 자료에도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음. 상동기관은 발생전 기원이 같아서 구조는 동일하지만 모양과 기능이 달라진 기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가 되었고 모두 사지에서 사람 팔, 고양이 앞다리, 날개,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기능은 다 다르지만 모두 사지에서 기원했다는 설명이고요. 형태와 기능은 다르지만 기본 골격 구조는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기관은 비슷한 환경에서 적응으로 겉모양과 기능이 유사하다. 그러나 발생 기형은 다르다. 수렴 진화, 어떤 특정 기능으로 모이는 진화인가 봐요. 곤충의 날개, 박쥐의 날개. 서로 기원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비행 수영이지만 발생 학적 기원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해양 포유류와 물고기.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이 그림 보여줘. 새로운 그림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림 되게 유치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나중에 문제에 이걸 내기로 결정하면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음, 갑자기 든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까지만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봐요. 음, 기계가 꺼졌습니다. 한 번만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대답을 할 수 있나? 대답이 나왔는데요. 보면 가정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닌데. 음, 제가 우리 지금까지 만든 문제, 문제와 내가 질문한 내용 PDF로 정리해서 해줄래? 이 파일은 제가 기다려서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이거는 따로 물어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